매일매일 작가 되기 1일 꿈샘 프로젝트. 동화를 초등학생이 써간다면 자기 마음에 소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화를 쓰는데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면 인물, 누가에 해당합니다. 언제, 시간적 배경이 일어났는지, 어디서, 장소와 공간적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왜 일어났는지, 무엇을 했는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을 하면은 어느 정도 동화를 쓴다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라는 플롯 구성이 필요합니다. 플롯 구성이란 스토리가 일어난 일이라면 플롯은 일어난 일을 작가가 들려주는 방식입니다. 플롯은 단순한 사건들을 재미있는 스토리로 만들어줍니다. 동물을 주인공을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주제를 동물에 대한 관심, 사랑으로 잡았다면 노드키를 중심으로 쓸 수 있습니다. 노드키를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구성을 할 수 있는 셈입니다. 플롯 구성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꼬마 너구리 삼총사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꼬마 너구리들은 꿀 사과를 찾으러 떠납니다. 문제는 꿀 사과가 자라는 모랑모랑 마을을 대해서 모르고 또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꼬마 너구리들은 우여곡절 끝에 사과를 찾지만 평범한 사과였습니다. 이런 중에 꼬마 너구리 삼총사들은 달콤한 우정을 항인합니다. 이야기의 숨은 뜻은 우정 찾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과 나무까지 가는 도중에 겪는 모든 일을 적는다면 지루해질 것입니다. 그보다 새 친구의 우정을 해방하는 요소들만 쓰면 됩니다. 꼼꼼한 잔소리쟁이 꼼꼼씨, 말 많은 잘난 척쟁이 줄줄씨, 도움이 되지 않고 김새는 소리만 늘어놓는 인물, 그 다음 심술궂은 뱀, 흥씨 등 새 친구의 우정을 해방하는 요소가 많습니다. 이 위기를 삼총사는 우정의 힘으로 이겨내고 사과를 나눠 먹으며 행복한 우정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이야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옛 이야기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는 호랑이가 정체를 드러낸 뒤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전개됩니다. 바로 오누이가 수수께끼를 내고 호랑이가 문제를 푸는 방식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야기를 해결하는 방식은 시간의 순서를 따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이 순차적으로 나열하거나 의미 있는 사건만 쓸 수 있습니다. 홍길동은 호부호영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시기한 새어머니가 자객을 보내서 홍길동을 죽이려 합니다.
홍길동은 집을 나가서 새로운 나라를 세웁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따라서 앞뒤의 사건이 원인과 결과에 따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모두 쓰면은 이야기가 상당히 지루해집니다. 이야기의 구성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가 필요한 사건을 알맞게 연결시켜야 합니다. 플롯 구성 걸음 넷. 이야기의 인물에게도 시간이 흐르고 시간에 따라서 인물이 여러 가지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인물에게 여러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인물이 해결하면서 이 과정에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게는 호랑이를 어떻게 따돌릴 거야 하는 질문을 오누리에게는 저승에 어떻게 찾아갈 거야, 이렇게 질문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을 일정한 원칙에 따라서 배열해야 합니다. 관계없는 장면은 가감히 생략하고 의미심장한 장면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 질문과 관련 있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장인물이 어떤 식으로 주제와 관련지어 사건을 해결하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플롯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동화를 쓸 때 이야기의 흐름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중에서 중요한 사건이 왜 중요한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주제에 맞추어 인물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질문을 던져가며 이야기를 구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동화를 쓸 때 이현 작가님의 동화 쓰는 법이라는 책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쓰다 보면 여러분도 좋은 동화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